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은 오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간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다가오면서 훈풍으로 다가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7거래일째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시총 상위단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사자세에 나서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지수 방어를 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당장 9시 반에 미국 경제지표의 주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 6월 CPI 발표가 있죠. 이를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도 이 6월 CPI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투자 고민 깊은 밤입니다. 어떻게 이 고민 풀어갈지 저희 주식 라방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황에 대해서 풀어보면서 오늘장 뜨거웠던 테마 그리고 관심 종목을 살펴봅니다. 이 관심 종목 4가지 종목과 관련해서 저희 투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투표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급등 테마는 무엇일지도 살펴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1+1으로 로이 대표님께서 또 관심 종목도 챙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모두 이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로이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로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이 대표님 저희 한번 이번 시장 어땠는지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이 사실 이제 일주일을 우리가 아직까지 목요일이지만 이번 주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면 사실 이제 지수 대비 상승 종목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CPI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찬가지 원달러 환율도 조금 소폭 조정도 나오고 시장은 견조해 보였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쪽에서 조금 약세장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수렴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좀 수렴 이후에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오늘 국내 증시를 보자면 주도 섹터가 굉장히 좀 부재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처럼 시장이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상승했던 업종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오늘 제약주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하루 종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오늘 강세 시장이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CPI가 남았기 때문에 CPI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포인트 고지를 앞두고 CPI 결과에 따라서 정말 긍정적일 때는 3,000포인트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사실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미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이제 하방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좀 앞단에 준비한 게 이제 경기 방어주, 금융주들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저 PBR이다 이슈가 많았는데 일단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는 게 사실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사실 이제 좀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좋아지더라도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업종이고 지수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경기 방어주로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경기 방어주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기 방어주들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금융주나 생명 손해보험 이런 은행 이런 증권 이런 금융주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 기술주라든지 혹은 가치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두루두루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주로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지 트렌드 섹터에 있는 업종 종목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금융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후발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저점에서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한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원탑 종목까지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는 부재했지만 좀 견조한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핫테마에 대한 힌트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주가 견조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볼만하다.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약주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 수익률 리뷰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일단 우리 지난주에 그 원탑 종목이 단기 상승이 나왔지만 좀 만족할 만큼의 상승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차익 실현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장중에 종목 하나 추가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네.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 이제 2023년도에 상장한 에이직랜드라는 반도체주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상에서 제가 이제 공략으로 드렸던 게, 자, 지금 반도체 업황도 좋고 반도체 이슈가 가장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있었고 실적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훈풍을 좀 불어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과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업 분석 분명히 해야 되고요. 차트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가장 많이 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번에 공략하자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쌍바닥 구간과 현재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든 좀 중장기적으로든 탄력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구간이 결국은 가장 최근에 저점 구간이었고 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한 12%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은 결국은 더블 바텀, 우리 쌍바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중바닥 이런 구간들인데 결국은 업황도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업황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크게 우리가 10%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구간이어서 좀 장중에 매력적으로 보여서 추천을 드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1차 목표가를 5만 원대를 드렸어요. 5만 원. 근데 오늘 정말 아쉽게 그죠? 장중에 49,600원을 터치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진짜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근데 이 종목이 과연 5만 원이 갈까 안 갈까? 그거는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내일 시장 우리가 안 좋아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우리가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와도 사실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을 사실 이제 차트상에서 이 바닥을 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5만 원대까지는 1차 목표가로 가져가되 5만 원에서는 1차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5만 원 이상 갔을 때 우리가 5만 5천 원,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좀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업황도 맞아떨어지고 이슈도 있는 그런 업종에 이런 안정적인 차트, 다중바닥 이런 차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한 번씩은 우리가 진입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만 원 이상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짚어주시면서 트렌드 섹터별로 이렇게 테마별 장세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섹터 요즘에 잘 나가는 테마죠. 그래서 함께하는 방에서 로이 대표님께서 에이직랜드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수익률이 10%대 12.86%의 수익률이 났거든요. 저희 지금 로이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셔서 이런 나가는 종목 그리고 수익률 나는 종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 대표님 저희 두 가지 혜택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아직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기초교육 투자 자료도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테마 교육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장 핫테마 바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장 핫테마 어떤 걸로 갖고 오셨나요? 제가 아까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오늘 뭐 방송에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주들을 많이 사실 이제 소개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쨌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뭐 증시가 올라가든 증시가 하락하든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장 핫테마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저 PBR 그리고 은행, 증권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에 뭐 힘입어서 상장 기업들이 자기 주식 매입 그리고 소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뭐 더욱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뭐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말씀드리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해요. 그래서 향후 관심과 기대가 증가한다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좋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꾸준히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죠? 자, 이 업종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업종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금융주들이 사실 그 작년과 재작년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힘이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금융주보다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올라왔긴 올라왔지만 좀 주가 조정도 컸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주들이라든지 뭐 그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왔을 때는 뭐 분명히 강한 상승분이 있었지만 또 조정도 컸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정부에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정말 뭐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단 뭐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준비를 앞에 해왔지만 뭐 이렇게 콜마홀딩스 우리 공략했던 종목들 콜마홀딩스라든지 뭐 기타 뭐 콜마 B&H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우리가 조금 뭐 배당도 받고 안정적으로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금융주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관련돼서 제가 좀 4종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는 사실 투표를 좀 받아야 돼요. 네. 투표하는 방법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장 핫테마로 저 PBR주 뽑아주는데요. 이 저 PBR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냐.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업 밸류업 정책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핫테마 오늘 좀 끌고 갈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오늘 투표도 진행이 되는데요. 4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럼 이 투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4종목들 모두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보이시면요.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열려 있고요. 이를 통해서 로이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 종목 중에 원하는 종목, 그러니까 1번 아니면 종목명으로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1등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는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11시 방송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로이 대표님이 이 4종목 중에 1등 종목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투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등 종목에 한해서 저희가 자세한 전략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이 종목들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선별해서 가지고 와주셨나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금융주들 가지고 오면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 그렇죠. 자극이 없어요. 맞아요. 워낙 뭔가 이제 뭐 금융주는 제가 느끼기에는 배당금 관련돼서
그냥 뭐 루즈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인식이 강한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그런 말은 사실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하나손해보험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차트가 너무 완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을 좀 준비했어요. 롯데손해보험은 최근에 뭐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 우리가 과대 낙폭이 나왔으면 뭐예요? 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 그 현재 이제 수렴 중에 있어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인데 사실 이제 7월달에 6월 7월달에 증권사 7월 브랜드 평판 1위고 6월달에도 1위를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후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그 마음에 드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차트 뭐 금방 급등할 것 같은 차트나 혹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차트 이런 차트를 마음에 드는 차트가 있으면 참여 게시판에서 번호만 좀 남겨주시면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종목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투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이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 종목 한화손해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다.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 종목으로 한화손해보험 가지고 와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슈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 나타난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이 롯데손해보험은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다가갈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현재 슈팅이 나왔고 강세 종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루이 대표님의 좀 사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 미래에셋증권 뽑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저희 지금 투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여러분의 원픽 종목을 나중에 11시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1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이 1번이 아니라면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로이 대표님께서 이 자세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로이 대표님 이와 관련한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지금 그 글이 달리고 있는데 네. 저는 저런 아이디가 저런 닉네임 너무 좋아요. 어떤 닉네임이요? 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인가? 네, 맞습니다. 저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연어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제 방에 특히 네. 뭐 이렇게 블루베리 그 사업하시는 분과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농작물 쪽으로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저런 닉네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전 그렇다 치면 콜라맛 반도체 좋습니다. 네. 톡 쏘는 거 좋죠. 좋죠. 네. 자 일단 제가 종목 소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하나손해보험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일단 너무 좋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삼각 수렴을 지금 상승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구간 저항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뭐 과거처럼 시세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손해보험사로 경기방어주로 분류된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사 4위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주주환원 이런 것들의 강화에 기업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기대감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롯데손해보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롯데손해보험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 금융의 인수철회가 나오면서
이런 소식들에서 이제 급락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리스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선반영 이후에 중요한 거는 그 이미 반영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더 이상 추가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고 사실상 회복이 들어온다, 주가 회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3,400원 이후에 4,000원까지도 재차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매수세로 단기적으로 좀 반등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매수세가 이게 단기 반등이 아니라 사실 이제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좀 올라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고 좋은 업종에서 뭐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소화 가능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금융지주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한국 금융지주 같으면 그 1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18%나 상승했다. 전년 대비. 자, 코스피 강세에 경기 방어주 전반적인 상승세. 자, 경기 방어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장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 이후에 저항대 돌파 나왔다. 그러면 요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금융주들이 뭐 수급도 굉장히 많이 몰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뭐 이슈가 좋고 재료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모멘텀 형성해서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일단 뭐 증권가에서도 지금 올해 상반기까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중에서도 뭐 요즘 이런 것들 있죠. 가는 종목들이 간다. 뭐 이런 이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단 돌파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상승 수렴 후에 방향성을 좀 살펴보고 진입하셔도 된다. 좀 이렇게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미래에셋 증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종목들처럼 상승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깃발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올라가기 좋은 자리, 상승이 나올 자리, 슈팅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예상 주주 환원율이 35%나 돼요. 그래서 정말 뭐 배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3분기에 홍콩 법인이 감자를 해요. 그래서 내년 초 인도로 자금을 재배치할 건데 이게 해외 법인 쪽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아직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뭐 신흥국에 사실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래에셋 증권이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하고 좀 이제 적당히 좋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보다는 사실 이제 1번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4번이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로이 대표님의 사심이 담겨있던 4번이었습니다. 괜히 4번이 아니었군요. 오늘장 핫테마로 저 PBR주 뽑아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4종목 선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손해보험이었어요. 하나손해보험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돌파 매매가 좋고 최근 추세도 좋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경기 방어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호실적도 예상되고 있고 주주 환원이 강화돼서 재평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2번 종목은요. 지금 과대 납폭주로 롯데 손해보험인데요. 지금 이슈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공략해볼 만하다.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또 다가갈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세 번째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매우 좋아요.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지금 코스피 강세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강세 종목으로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은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한국금융지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이 대표님의 사심이 담긴 4번 종목 바로 미래에셋 증권이십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7%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예상 주주 환원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멘텀으로 홍콩 법인이 감자를 하면서 내년 초에 인도로 자금이 재배치된다. 지금 기팔령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 2, 3, 4번 다 골고루 나와줬는데 1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1번이 나의 종목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저희 투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1등한 종목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 로이 대표님께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셔서 모두 이 투표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와 더불어서 두 가지 혜택도 있는데요.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로이 대표님께서 이런 기초 교육 자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마 교육 자료까지 있습니다. 이 테마 교육 자료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1등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있으니까요. 모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투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는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급등 테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다음 주 급등 테마와 함께 1+1으로 저희 블라인드 관심 종목까지 있는데요. 로이 대표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탁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모든 가격 전략 그리고 또 종목명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저희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로이 대표님이 또 주식 지금 잘 모르겠다, 나 어떻게 투자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교육 자료와 그리고 또 테마 교육도 준비하고 있으시거든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이 모든 혜택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주 급등 테마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이 대표님, 다음 주 급등 테마 준비하신 거 무엇일까요? 자,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준비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계속 좀 주목해볼 만한 테마였던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좀 부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조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사실상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외 거래에서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일단 우리가 체크해 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굉장히 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원전주들이 아마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해도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조금 이슈들 체크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7일 날 우리가 30조 원대의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이제 한국과 프랑스 구도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가 러시아와 이제 협력 관계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면서 한국의 우세를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조 원 규모의 엄청난 대규모 수주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선 협상자에 됐을 때 정말 뭐 국내 전반적인 뭐 기업에 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건설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전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외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가 될 경우에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으로 정말 강력한 기대감이 동반이 될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보고 있는 게 이 원전 관련주들이 뭐 사실 엄청나게 이게 정말 이제 발표 후에 네. 한국이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잡고 포트폴리오에서 원전주들을 좀 확대할 때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혹시 보니까 제가 요즘에 주식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조금 하죠. 네,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원전주가 없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원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럼 지금 주식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로이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조언을 받고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시외에서 사실 이제 좀 안 움직였으면 네. 내일 장에서 우리가 담기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요일 장이 어떠냐면 금요일 시장은 결국 조금 이제 뭔가 경계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더군다나 오늘 CPI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기회였는데 사실은 오늘을 놓쳤다. 그러면은 내일 혹시나 우리가 CPI로 인해서 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일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종목별로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격포제성 이슈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송전망 건설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전력 효율을 증가시키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각이 됐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있어요. 자, 지금 데이터 센터가 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 급증에 뭐 전력 소비 급증에 이 송전망 등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종목이 좀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시세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상승 여력이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이제 송전탑이나 뭐 다양한 뭐 배전반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긍정적인 효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지금 두 가지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일단 원전 수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형성돼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좀 잘 캐치를 하면은 좀 시세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번째 종목 보기 전에 뭐 어떠신지 제가 첫 번째 종목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오늘 다음 주 급등 테마로 원자력 테마 뽑아주셨는데요. 이 원자력 테마 지금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를 앞두고 17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9시 30분 조금 있으면은 미국 CPI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이 원전 테마주를 좀 더 살 수 있을지 말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더 이 CPI 결과에 따라서 담을 수 있으시면 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또 한국과 프랑스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된다면 이와 관련한 건설업 또 송전 저희 다 뜰 수 있다. 슈팅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보성 파워텍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전망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소비 급증과 또 두 가지 모멘텀이었어요. 원전 수주 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갈 만한 여력이 있다. 모멘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도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데 오늘은 음봉 달고 내려왔거든요.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와주셨나요? 자, 일단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상한가를 잘 가는 그런 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저희가 이제 뭐 과거에 좀 공략했다가 상한가를 뭐 두 번이나 이렇게 챙겼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보니까
시간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상한가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에서 조금 뭐 시장 그 증시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그 첫 번째로 그 그리고 전압 수배 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자력 전기 부문에서 일단 최고 등급이죠. Q클래스를 인증 취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수출 본격화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뭐 반영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저항 돌파가 나왔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상한가 가고 양봉 마감하고 음봉이 떴다. 그러면은 음봉인데 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종가에 좀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원전 이슈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두 종목 말씀드렸고, 우리가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세 번째 종목은 정말 뭐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HI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원전주들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일단 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이후에 그 회복세가 엄청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왜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2,300억 원대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이게 이제 98% 정도 되는데 주가 급락 해지에도 여전히 수주잔고가 8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 1조 달성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는 기업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최초 메가와트급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원전 등 신규 수주 증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올해 1조 원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1조 원대 수주 가능성은 사실 이제 이런 뭐 중소형주들이 1조 원대 수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재무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이동평균선에 또 안착을 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이건 뭐 분명히 상단까지, 상단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까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 더 봐주셨습니다. 먼저 서전기전이었는데요. 지금 상한가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의 상승을 또 보여줬는데 일단 Q클래스 최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수출 본격화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본 종목이죠. BHI인데요. 지금 최근 2,300억 원대 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급락이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8천억 원대다. 그리고 1조 원대가 예상이 된다. 중소형주에서 1조 원대 수주 잔고? 이거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모멘텀이 있고 지금 V자 반등 나타났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 BHI도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이 V자 반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는 블라인드 관심 종목도 제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대표님? 네네, 일단 블라인드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제가 이제 가장 뭐 원전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원전주들이 사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정부 정책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뭐 최근에는 물론 이제 엄청난 강세를 좀 연속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따라오던 그런 종목 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사실상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한다거나 뭐 매수가에서 뭐 목표가를 확실하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중에 뭔가 대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략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뭐 만족할 만한 두 자릿수 때 뭐 시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이슈 몇 가지 그리고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피팅 밸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팅 밸브 관련주인데 뭐 실적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각종 밴드 금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팅 밸브 하면은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대기업 해외 플랜트 수주 사상 최대 증가.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단에서 전방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오니까 이 기업도 세계 1위의 밴드 업체로 등극이 됐어요.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 밴드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에 석유가스 대형 프로젝트를 입찰 준비 중이에요. 자, 결국은 뭐 앞으로의 사실 이제 실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공략을 한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는 뭐 거의 다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 뭐 재무도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수주라든지 그리고 실적까지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 이 종목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좀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관심주로 저희 피팅 밸브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팅 밸브 하면 이 종목이다, 이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모두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들어오셔서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관심주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고요. 지금 차트로 보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재무도 튼튼하고 또 건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 그리고 대기업 해외 플랜트 수주도 사상 최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위 종목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들어오시면요, 이 블라인드 관심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매수점, 매도점 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금 저희 주식 라방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거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잠시 후 진행되는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로이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 블라인드 종목까지 모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로이 대표님이 기초교육 자료와 그리고 테마교육 자료까지 이렇게 두 가지 혜택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링크와 이 교육 혜택들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QR 스캔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탑 종목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오늘 제가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이 보험업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탑 종목을.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좀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우리가 보험업종을 조금 뭐 재미없다, 루즈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정말 뭐 저 PBR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이다, 적합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산업에서 그 관련된 업종 중에서 가장 뭐 인기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미래 모멘텀까지 미리 좀 만들어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 올해 정말 뭐 연말까지도 충분히 끌고 가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을 잘 만나면 우리가 10%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수익을 두 자리지만 10%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10%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로 따졌을 때 뭐 10%는 솔직히 우습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같은 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같은 업종에 있는 우리가 보험업에 관련된 종목들을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본다면 사실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신상품 나온 것들 외에는 뭐 그다지 모멘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미래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다. 이미 형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늘 준비를 했다. 제가 오늘 좀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게요. 네. 자, 일단 종목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1위 보험 시장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자, 우리 국내 보험업이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뭐 틈새 시장으로 진출해서 사실 이렇게 성과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간대 방송 외에도 이 종목 추천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동남아라는 신흥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영업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보험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다른 국가에 이렇게 진출을 할 그게 있나 싶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뭐가 없잖아요. 그냥 다쳐서 보상해주고, 네. 그죠? 질병상해 보상해주고. 우리가 그냥 여행자 보험 이런 거 생각하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영리 기업이잖아요. 네. 뭐 모두의 돈을 모아서 아픈 사람한테 먼저 지급해주고, 네.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신흥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종목을 잡고 싶어도 사실 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 나간다, 해외에서 영업망을 확대한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모멘텀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분기에 실적이 전년 대비 53%나 성장했어요. 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리고 기재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향후에 정말 이거는 엄청난 뭐 모멘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추가적인 이런 시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우리 이제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원탑 종목 정말 모멘텀이 잔치가 일어난 이 해당 종목입니다. 이 해당 종목 관련해서는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함께하는 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루이 대표님이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모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쉽게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혜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보험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세가 나온 거 보면 우리가 바닥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라인 바닥에 이제 이렇게 쌍바닥 지지라인 형성한 이후에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28,000원에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이냐? 자, 이슈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치고는 우리가 후발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단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단에서 저항 구간에서 이슈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결국 저항 때는 뭐예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심리적으로 매도 욕구가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 욕구보다는 매수 욕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큰 거래량이 안 들어왔지만 현재 상단에서 거래량 실린 이슈 기반으로 거래량 실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저항대 돌파 이후에는 정말 쭉쭉 갈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이 추세도 살아있고 상단에 보시면 수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 이후에, 상승 삼각 수렴 이후에 저항대 돌파 나왔다. 그때부터는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명은 뭐냐? 종목명과 그리고 지금 시장, 내일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제 CPI가 발표가 됐을 텐데 내일 시장 전략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요. 뭐 그렇게 자세한 설명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설명 준비했으니까 뭐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소비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원탑 종목의 어떻게 보면 가격 전략, 이 원탑 종목명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관련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로이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서 모두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